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정호입니다. 오늘은 저번 스탠드 편에 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편 삼각대 편입니다. 삼각대는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Y축, 그러니까 높이, 레벨을 올려서 고정시키기 위한 장비다. 삼각대의 종류에 따라서 4개 정도까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운 카메라를 올리기 위한 미니 삼각대가 있고, 픽스샷을 찍기 위한 포토 삼각대가 있고, 패닝 틸팅을 대충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삼각대가 있고, 패닝 틸팅 무빙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삼각대가 있어. 패닝은 그야말로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이걸 패닝이라고 해요. 수평 방향으로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틸팅은 그냥 코에 끄덕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컬 움직임을 표현하는 걸 틸팅이라고 하고, 패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뭐 있어? 풍경 같은 거. 우리가 또 이렇게 보는 건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면모가 강조되느냐, 수평적인 면모가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보통 패닝, 틸팅, 무빙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유압이 기름, 압력이란 뜻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패닝을 할 때도 쓱 이렇게 일정한 움직임으로, 사람 손은 일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보조해주는 어떤 그런 능력을 지닌 장비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없는 걸 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유압 조절이 돼. 걔들도 유압이 들어있거든. 근데 유압 조절 단계가 컨트롤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보통 유압 조절 1단계는 빠른 움직임이 가능하고, 6단계, 7단계, 8단계 이렇게 넘어갈수록 엄청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크로 렌즈 같은 걸로 제품 클로즈업을 패닝을 하고 싶어. 그럼 유압을 높게 놓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압 조절이 안 되는 단일 유압식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에서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없다. 한 단계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바가 많이 없어. 미니 삼각대는 겁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볍고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브이로그 할 때 이렇게 셀카봉으로 대용해서 쓸 수 있고, 모니터 같은 거 올려서 쓰기도 하고, 스피커 같은 걸 올려서 스피커의 진동을 잡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되게 다재다능하게 많이 써요. 요즘에는 미니 삼각대도 어쨌든 볼 헤드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의 앵글 같은 것도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되게 많죠. 일단 무게 제한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으니까 작은 카메라, 뭐 작은 장비밖에 안 올라간다는 단점이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카메라 무빙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볼 헤드로 돼 있다 보니까 유압식 헤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패닝, 틸팅 같은 것들이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 목적의 삼각대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용 삼각대의 장점은 일단은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다. 비교적 차지하는 부피가 굉장히 작습니다. 꽤나 크고 튼튼한 삼각대라고 해봤자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이 정도? 이동성이 굉장히 좋다. 이동성이 좋은 것 치고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오히려 영상용 삼각대는 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올라갈 수 있는 지지 하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포토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40kg, 50kg짜리가 지지할 수 있다고 보통 스펙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장비 같은 것들도 의외로 올릴 수가 있다. 영상에 있어서는 픽스밖에 못 찍는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찍으면서 사진의 비중이 조금 크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픽스샷 위주로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쓸데없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영상용 삼각대 사는 것보다 사진용 삼각대를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유튜브 같은 거 찍으시는 분들, 고정만 해놓고 부피를 크게 차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큰 삼각대를 사면은 여러모로 손해거든요. 저는 포토 삼각대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수평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항상 수평을 맞추잖아요. 근데 사진용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계가 없어요. 수평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플레이트 닿는 부분에 수평계가 위치하기 때문에 틸트가 안 돼. 틸트가 완전히 정면 앵글, 완벽하게 수평이 맞는 그 수평 하나만 잡을 수 있고, 수평을 잡고 틸트나 패닝 무빙이 불가능하다. 장점은 쌉니다. 싼 값에 어쨌든 패닝, 틸팅, 무빙을 할 수 있다. 그거가 제일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멀티캠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막 10대씩 써야 되는 상황이야. 예능 촬영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삼각대를 비싼 걸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좀 저렴한 삼각대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무빙이 많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성비가 좋고 어쨌든 간에 고급 삼각대들이 하는 걸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꽤나 많이 추천되는 삼각대 모델이 아마 이 라인업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유명한 걸로 맨프로토의 702였나? 너무 옛날 건가? 엄청 유명한 맨프로토의 헤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IFTG에서 나오는 K7 뭐 이런 삼각대 헤드도 있더라고요. 이런 삼각대 헤드들 특징이 유압 조절 단계를 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부드러운 편이다. 그래가지고 슬라이더라든가 모노포드 같은 거랑 결합해가지고 꽤나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주로 이런 삼각대 헤드들이 크기도 작아가지고 아래쪽에 포토 삼각대처럼 생긴 다리랑 연결을 해가지고도 많이 세트로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포토 삼각대랑 다르게 패닝 틸팅이 되고 수평계도 있으면서 부피는 작은 삼각대를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유압 조절이 되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없죠. 가격 비싸다. 맞네. 그게 단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격 비싸고 아무래도 이게 기능이 많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고장도 좀 잘 나요. 삼각대가 가져야 되는 미덕이라는 것들을 뭐 여러 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높낮이 조절 간단하게 되고요. 수평 조절 간단하게 되고요. 패닝 틸팅 무빙 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닝 틸팅 무빙을 하는 그 힘의 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압 조절식 영상용 삼각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영상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삼각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압 조절식 삼각대에는 패닝이랑 틸팅 무빙을 위한 유압 조절 기능을 지원한다 했잖아요. 패닝이나 틸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특히나 틸팅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밸런스라는 걸 맞춰줘야 돼요. 삼각대 카메라를 올렸을 때 무게 중심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 카운터 밸런스라고. 그러니까 삼각대를 이렇게 딱 해서 손을 딱 떼도 그대로 있는 그 카운터 밸런스 기능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정교해. 예를 들어 좀 저렴한 삼각대가 카운터 밸런스, 틸트, 패닝 단계가 한 4단계씩 밖에 없다면 비싼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뭐 8단계, 10단계, 12단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찍고 나서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떨림도 덜하고 그 속도의 일정함도 훨씬 더 일정해지고 그리고 끝까지 무빙하고 딱 손을 놨을 때 이렇게 다시 살짝 돌아가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도 없어지고 저렴한 유압식 삼각대로 무빙을 하다가 좋은 삼각대로 무빙을 하면 왜 이렇게 비싸고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되게 편해져요 촬영자가. 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삼각대로도 잘 하긴 합니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쓸 뿐. 일단 미니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맨프로토 픽시 저걸 많이 쓰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모니터 올려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지지 하중이 좀 낮아요. 조금만 무거운 거 올려도 애가 헷가닥 쓰러지기 때문에 스몰리그에서 나온 그거는 맨프로토 픽시처럼 사용성이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하지만 꽤 무거운 것도 좀 튼튼하게 올라가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도대체 언제 산 거지?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맨프로토의 190이라는 다리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고 또 맨프로토의 엘리먼트라는 좀 작고 가벼운 포토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 삼각대 겸 영상용 삼각대인데 포토 삼각대 같이 생겼는데 수평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IFTG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삼각대인데 굉장히 가볍고 만듦새도 좋고 굉장히 애용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삼각대들에 밀려가지고 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에 연결을 해가지고 슬라이더 받침대로 많이 써요. 근데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트위스트 락 방식이 있고 원 버튼 레버 방식이 있어요. 원터치. 그래서 이렇게 락을 한번 잠그면은 다리가 잠기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트위스트 락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펼치는 방법도 있어요. 요 중에서 뭐가 좋은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원터치 방식을 더 선호해요. 직관적이니까 이렇게 잠그고 푸는 게 느낌이 딱 좋으니까. 근데 트위스트 락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차라락 풀어가지고 다리를 쫙 다 벌려버릴 수가 있어서 기동성 측면에서는 그 트위스트 락 방식도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다 좋아서 딱히 뭐 어떤 게 좋으니까 이걸 사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긴 해요. 백볼 쓰고 있는 것들은 셔틀러 20p, 18p 뭐 이렇게 불리는 큰 삼각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테리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100볼짜리 삼각대도 쓰고 있어요. 요거는 다리도 원터치라 보통 2단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올리고 밑에 거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테리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렇게 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올라가. 요즘에 써보고 있는데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좀 더 써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리뷰를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캠기어 삼각대도 꽤 오랫동안 써오고 있고, 캠기어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이제 미니집 같은 거 올리려고 산 삼각대인데 생각보다 무빙이 만족스러워가지고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75V짜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셔틀러의 FSB 시리즈, FSB 8, FSB 6, 그리고 셔틀러의 액티브 8, 뭐 이런 삼각대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삼각대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플로우텍이라는 다리랑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터치예요. 탁탁탁 올리고 쭉 올리면은 한 방에 다리 길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촬영 현장에 다 들고 다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75V짜리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캠기어에서 나온 엘리트 8이라는 삼각대를 좀 써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또 맨프로터에서 나오는 트윈 렉,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터치 렉인데 그것도 한번 써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셔틀러를 거의 90%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삼각대 있잖아요. 이 삼각대 헤드를 빼보면은 여기 이렇게 온폭 파인 데가 있어. 그 부분에 지름, 이 75mm인가 100mm인가 커지면은 아무래도 맞물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고정이 될 거고, 무거운 카메라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삼각대 제일 흔히 하는 실수가 틸트 패닝 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틸트나 패닝을 잠궈 놓는 기능인데, 그걸 잠궈 놓고 억지로 돌려. 내 생각돼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진짜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아무튼 간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삼각대 다리 저거 있잖아요. 되게 튼튼할 줄 알아. 삼각대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보자 하면서 막 올라가서 눌러보고 막 앉아보고 막 이러는데, 삼각대 다리의 하중이 높은 편이긴 하나, 예를 들어 원터치 레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지 하중이 20kg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누르거나 앉는 행동을 하면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답답한 게 많지? 특히나 플로우텍이나 미들 스프레더 형식의 삼각대를 쓸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키를 낮출 때 다리를 접고 낮춰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쫙 펴져 있는데 거기서 억지로 낮추면 다리가 위치가 이렇게 있다가 끼익 밀려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리가 이렇게 휜다고, 그러다가 뚝 부러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접은 상태에서 다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들 스프레더 같은 삼각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접고 내려라.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안 맞추는 거. 그러니까 유압 조절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틸트 패닝 무빙을 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밸런스를 반드시 맞추고 무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카메라만 올린 다음에 유압만 엄청 잠궈가지고 무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드러운 무빙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카운터 밸런스는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삼각대요. 있습니다. 삼각대를 약간 간이 턴테이블처럼 쓸 수 있어요. 제품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삼각대 위에 제품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간이 턴테이블처럼 찍을 수 있다는 사용법이 있었고, 또 이거는 삼각대 기능이긴 한데, 짐벌이나 지미집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카메라를 미믹이라고 해요. 삼각대 위에 미믹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두면 얘가 삼각대 무빙을 감지해가지고 그 삼각대가 움직이는 대로 여기 카메라가 움직여요. 대신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벌이나 지미집 같은 데서는 삼각대를 그런 식으로 미믹을 달아가지고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더치 헤드라고 하죠. 더치 헤드. 이게 어떤 거냐면 흔히 잘 활용하지 않는 앵글인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끔가다 인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있죠. 그런 샷을 오블리크 샷이라 그러는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고정된 거 말고 이렇게 막 샷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막 사람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카메라가 같이 일어나고, 그런 샷 같은 경우에도 삼각대에 그냥 카메라를 옆으로 달아가지고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PD님이 또 아무거나 물어보는 컨텐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궁금한 주제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